지난주 후반에 한 언론 보도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43억의 돈이 화천대유 주요 관계자에게 전달됐고 또 다른 관계자는 그중에 일부가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선에 쓰인 걸로 들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도 언론들이 이재명이 43억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음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은 나쁜 짓 한 일 없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양당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함께 보시죠. 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고 검찰이 악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런 허위 정보를 제공을 해서 선거에 개입한다, 국민을 기반하는 것이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고발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거 보도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보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대행 업체 이모 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어떤 친인척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 회사에서 43억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갔는데 본인이 그렇게 지출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였다라는 참고인의 진술입니다. 만약에 본인 회사 자금을 남욱 변호사한테 전달했고 남욱 변호사가 재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뭐 뇌물을 주거나 정치 자금을 줬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공범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돼야 되고 남욱 변호사 기소가 곧 앞으로 오늘 내일 한다라고 하는데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뭐 뇌물이든 정치자금의 공범으로서 공소장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련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 참고인 진술 누구로부터 들었다라는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뭔가 대단한 정치자금 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43억 원이 실체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건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더구나 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진술이다. 피의자 진술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술을 확보했다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한 지금 상황이냐. 적어도의 물증이 뒷받침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새로운 의혹은 제기됐고 이재명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날 음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혀 수사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이대로 수사가 안 되고 그냥 끝나게 되면 국민들의 특검에 관한 요구들은 더 높아질 텐데 특검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43억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한 법조인 이렇게 해서 대장동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면 범죄 단서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기록에 남겼다는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언론이 의심하고 있는 건 여기에 만약 그 자금이 남욱에게 전달이 됐고 그 남욱에게 전달된 돈이 유동규에게 흘러갔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 2014년도 성남시장 재선 전에 이 대장동 개발을 두고 얘기했던 녹취록까지 흘러나오고 있죠. 이재명 시장이 다시 한번 재선이 됐대 대장동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던 많은 일들까지 종합해 보게 된다면 각종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계좌 자료까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검찰은 그동안 무엇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더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간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1원이라도 받았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본인이 돈을 1원, 2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같이 정치 공동체처럼 활동해왔을 법한 많은 주변 인사들이 여기에 연루돼 있는지 그들이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라 확실한 수사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전 지사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여야 모두 다 검찰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도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특검 받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쌍특검 갑니까? 특검 합니다. 갑니다. 예, 합니다. 특검 갑니까? 언제 가요? 그럼 둘이 합의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상설 특검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예. 누구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수사 대상이 특정이 됐다면 과연 무슨 사건에 대해서 또 시기는 언제쯤부터 이것은 이제 여야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협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특검 간다. 예. 확실히 간다. 확실히 갑니다. 어. 그리고 조금 전에 43억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이 우리 사회의 비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유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저거는 출처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그 또한 단 일의 근거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된 보도인데 저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렇게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설사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언론이 좀 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도가 되면 반드시 이득을 보는 후보가 있고 손해를 보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득을 보는 쪽에서는 확대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 하나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예. 사실관계 확인하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까지 해서 좀 보도를 하는 그런 관행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은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고 특히 김건희 씨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혹의 강도가 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가 조작의 구조가라는 것이 돈을 대는 쩐주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빼내는 내부 정보에 박식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수로 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 정보를 담당을 했던 권오수 회장 구속되고 선수로 뛰었던 3명이 전부 구속을 됐습니다. 그런데 쩐주 돈을 댄 쩐주 김건희 씨만 지금 이제 수사도 아직 받고 있지 않은데 기왕에 나온 의혹이라면 기왕에 특검을 할 것이라면 두 번, 세 번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의혹들을 털고 나가는 그런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 주부터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예. 전주라는 표현은 이제 민주당의 의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김건희 씨도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반론권은 제가 좀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 중에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이 다 7, 80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이로 확인해 보니까 김한길 전 대표는 68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67세로 김한길, 김병준 두 분은 이해찬 전 대표보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